저는 오늘 토론회가 참 중요하고 좋은 토론회인데 왜 저를 불러냈는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떤 당직도 어떤 국회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일 뿐인데 제가 하는 말이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당에 뭐 하다못해 당에 무슨 뭐 조그만 뭐 감투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말에 이게 좀 구성력이 있는데 난 그냥 뭐 새누리당에서 뭐 가장 편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재호 의원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게 당적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왜 불러냈는지 아마 원혜영 의원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니까 뭐 원혜영 의원이 뭐 남북특위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 하나 고르다 보니까 그냥 새누리당에도 많은 사람 나오라 이렇게 돼서 나온 것 같아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무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토일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금년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제야했을 때는 이제 민족통일위원장 또 전민현 조국통일위원장하고 제야단체에서 통일 부분은 제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했고 제1차 범민족 대회를 추진하다가 제가 그걸로 또 감옥 가서 뭐 반국가 단체 무슨 자명미수인가 뭐 그걸로 그냥 임진각밖에 갔다 온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가고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신한국당이죠. 제가 들어갈 때는 신한국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돌고 돌아서 새누리당이 됐는데 당에 들어가서 당 사람들이 선후배 의원들이 저를 보는 눈이 좀 이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죠. 저희 그냥 어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새누리 진앙국당에 들어왔다. 저 속은 아마 빨갈 거다.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이 문제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저게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지금까지 근처도 사실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밥을 오래 먹고 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이대로 가갖고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 그걸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가볍게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했듯이 제가 당을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당의 생각이라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국회의원 이재호가 그냥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도 좀 책임을 면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분 선생님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전 참 아주 오랜만에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이 이제 분단 70년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이제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이후에도 벌써 6번째 정권이 바뀌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렇게 됐으니까 한 사람이 잡으면 10년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뭐 통일 정책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분단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죠. 남북이. 남북이 그런 점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통일 하는데 실제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 분단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통일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거론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7.4 공동성명을 박정희 그 군사 시절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이 사실 상당히 뛰었죠. 그때 뭐 서울 시민들도 뭐 무학재 고개까지 가서 북한 사람들 오는 걸 보려고 쫙 양쪽에 줄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분단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뭐 남북이 뭐 되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전체, 이따 흥분하고 기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됐습니까?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좀 됐나 안 됐나? 느닷없이 10월 유신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유신의 주요 이유가 뭡니까? 통일을 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야 되니까 국력을 딱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그냥 이 유신을 해갖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통일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건 7.4 공동성명의 내용하고 유신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때려 엎어갖고 그 이후부터 다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권력의 통치적 도구로 이게 전략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진행돼 오다가 우리 이제 대통령 바뀌면 또 통일 정책이 또 바뀌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통일 정책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 정권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뭔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야만이 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단된 국가니까 분단 극복이 최대의 과제니까. 그런데 그걸 하도 정권이 요즘 5년만에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 용어만 좀 바꾸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든 소박이라고 하든 별로 안 믿는, 그냥 대통령 되면 누구나 다 통일 이야기 하는 거고, 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다 통일 문제 이야기 하는 거고, 이 정도로 이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햇볕정책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놓은 그 여러 이야기들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남북 철도 관계라든지 무슨 송유관 관계라든지 이게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 된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이게 다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다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 지금 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단계적 안도 나와 있고 통일의 방안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정말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통일 문제를 그냥 하나의 정치적으로 국내 정책용으로 국내 대국민 홍보용으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갖고는 안 된다. 정말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통일은 우리 혼자 합니까? 북한하고 하는 게 통일이잖아요. 그럼 북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북한도 그래. 그거 당신들 말 맞다. 우리도 그래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은. 근데 지금 왜 됩니까? 북한이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막 길길이 뛰죠. 우리가 한마디 하면 북한이 막 또 길길이 뛰죠. 우리가 이런 조건 내걸면 저쪽엔 또 이런 조건 내걸고 막. 그게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북한하고 이야기하려면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명분사로나 실리로 봐서 맞다, 그건 남한 이야기 들어야 된다, 그건 맞다.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해놓고 통일하자 그래야 되고, 또 북한도 이쪽에서 볼 때 하지 마라, 뭘 조건 내고 이렇게 내거는데, 그건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또 하나의 통일을 이쪽에서 북한 정책을 수정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버리죠. 봐라,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저로 봐서는 남북이 정말로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남북이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선전했어요? 동네 골목골목마다 거지가 다 있는 걸로 선전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 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저 나라도 아닌 걸로 이렇게 생겨요.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갖고 무슨 남북 문제 진전하게 무슨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면 첫째 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 북한이 핵 때문에 저 지금 버티고 사는데 너 핵 없애라 그러면 대화한다 그러면 그 북한이 그 말 듣겠습니까? 멀쩡하게. 우리로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 북한으로 봐도 그걸 듣겠냐 이거예요. 무식이 소리야 이게. 그러면 핵 없으면 우리더러 그러면 두 손 싹 들고 옷 홀랑 벗고 나오란 말이야. 뭐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이걸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우리가 그래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놓고 그 복잡한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자. 그러고 대화의 과정에서 핵 문제는 우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북한이 아주 극도로 민감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단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북 전단 문제. 우리가 지난날에 북한에 삐라라는 거 얼마나 많이 주워봤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등산 갔다 북한산이나 도봉산이나 소요산에 등산 갔다 오면 삐라 이만큼 주워갖고 배낭 안에 넣어갖고 갔다가 파출소 갔다가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제가 은평구 사는데 북한산에 맨날 올라가면 아침에 올라가면 삐라만 허옇게 뿌려져 있으면 다 주워다 내려 파출소로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인데 삐라 뿌려갖고 우리 체제가 변화된 게 있나요? 북한 삐라 읽어보고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낫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나요? 그건 그냥 삐라입니다. 그냥 그건 보는 순간 이게 북한이 삐라 뿌리구나.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반응과 그게 영향이 있나요? 지난날 우리 경험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북한산에 일요일마다 산에 갔다 주워오면 파출소 소장이 그래요. 이제 그만 주워갖고 와. 맨날 가져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 갈 때마다 그냥, 자기네들도 맨날 내 혼자만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때 신고 안 하면 또 방공복으로 잡혀가니까 그냥 다 갖다 주니까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에 전단 뿌리는 것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 전단 여기서 탈북자 단체에서 뿌리는 전단 받아보고 북한이 왜 되겠습니까? 또 그놈 전단이 평양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북한의 수뇌부들이 우리 전단 받아본다는 보장이 있나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단은 북한으로부터는 남한을 공격하거나 남북 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빌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단 뿌리는 한 대화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뭐 의원들이 물어서 하니까 뭐 그거는 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맨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으면 맨날 그래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표현의 자유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개헌정고이라 헌법 전공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란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출판의 자유를 원용해서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요즘 출판이라 하는 거는 이 인쇄가 된 걸 말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무슨 뭐 이게 IT 기술이 발달되는데 출판만 갖고 표현을 합니까? 출판한 걸 표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용해서 그거는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뭐 기본권이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 유신 때 없애버린 거예요. 유신 때 하도 뭐 그러니까 아니야 표현의 자유 없애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이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 이걸 갖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이 더 많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아까 우리 영세현 장관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과감하게 그거 남북 화해에 도움이 안 된다. 남북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 딱 잘라서 가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 되는데 정부는 한 달이 걸쳐 놓잖아요. 야, 이거 한 달이 있다. 전단 뿌리는 것도 적당히 거쳐갖고 북한을 적당히 긴장시키고 자극하는 것도 한 달 거치고 또 국내용으로도 또 적당히 거치고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그래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통일이 안 된다. 내 말은 통일은 고사하고 진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통일을 하려면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지난날에 북한이 너가 우리인데 어떻게 했느냐? 북한은 지난날 남한이 너가 우리인데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 자꾸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럼 그 옛날 이야기하고 말아야지. 뭐 통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옛날에 너 우리인데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 너하고 안 논다 가면 그만이지. 옛날 이야기 하려면 뭐 통일 이야기 할 게 뭐 있냐 이거죠. 안 해야죠. 예, 그래서 정말로 통일을 하려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야 됩니다.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한은 통일 문제는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통치 수단에 불과한 거지 정말로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이해하고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